전공은 국제관계입니다. 역사 전공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중국의 동국공정은 역사 연구입니까? 정치 연구입니까? 그러면 중국 애들이 일본 사람들이 같이 나온 한국식민사관은 정치 논리입니까? 역사 논리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입니까? 정치는 정치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 애들이 정치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다 내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내 거!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쳐들어가도 수복이지 침략 아니다. 그쵸? 일본의 한국식민사관 어때요? 똑같죠? 대동아 공영권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사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위 하는 민족사관과 뭐 제야사관이라고 불러요. 강당사관 있죠? 또 반대할 때 식민사관이라고 얘기해요. 이 둘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자기들 진영을. 그렇죠. 그 둘이 싸워서 누가 한쪽이 옳다고 판명해서 이기면 뭐가 좋아질까요? 그렇죠. 난 그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관심 없어요. 그래도 저는. 네. 이게 제가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제야사학자들이나 강단사학자랑 갈리는 부분이다. 왜? 저는 고대사를 바라보는 논리가 지금의 역사학자의 논리를 보는 게 아니라 국제관계라는 역학관계 속에서 역사를 보는 거고, 이거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라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연구한 거예요. 국제관계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하면서 동국공정을 시작합니다. 왜? 잘 나가니까. 나 이제 자신 있어. 일 다 죽었어. 일본 제국도 마찬가지였죠. 일본 제국이 메이지 유신 성공하고 우리나라 조선 침략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광교도 대한비문을 해석하고 인나 일본부서를 만들어내고 침략의 명분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관이라는 거는 지금은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사관을 우리가 강단도 마찬가지예요. 강단도 민족사관입니다. 결국은 왜? 한국인이라는 걸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제야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고대사는 제가 왕조사관이라고 그랬죠? 달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 아주 섹시한 여자가 걸어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쵸? 응? 노총각은 저 여자 꼬셔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강간 보면 강간하고 싶다는 생각도 할 거고, 장기말리메다들은 저 여자 팔면 얼마나 될까? 신장의 가격, 콩팥 가격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역사에서 민족사학이 맞냐 강단사학이 맞냐는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보고 싶다는데 어쩌예. 네, 그걸 갖다 내가 남을 탓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사관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관이라는 개념은 바로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역사적 해석은 의미 없다예요. 왜? 역사 자체 기록이 정치적이거든요. 우리가 정사라고 하는 역사 기록 자체도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패자의 관점에서는 또 얼마든지 다른 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정사로 인정 안 할 뿐이에요. 왜? 망한 나라가 뭔 할 말이 있어요. 다 승자가 기록하니까. 따라서 이 세상에 객관적인 역사 해석, 올바른 역사 해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국 사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제후시대 때 어떤 강한 제후가 그 회맹, 일종의 프리타임 회의죠. 할 때 약한 나라 군주한테 너 치령금 한번 쳐봐. 그랬더니 원래 잘 치니까 멋있게 확 연주를 딱 했더니 끝나고 나서 사관한테 저 제후가 나에게 음악을 바쳤다고 기록하여라. 딱 그런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랬더니 그 약한 나라의 황제가 제후가 병신같이 비밀거리니까 그 보좌했던 장군이 열받아가지고 그 황제한테 가서 답의 곡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안 치는 거예요. 왜? 내가 왜 쳐? 그러고는 그 답내내 하는 꼴인데 안 하니까 얘가 이렇게 막 칼을 들고 다녔다 막 이러니까 무서워가지고 한번 틱 건드렸더니 이 제후가 이 황제에게 보답으로 답례를 했다 기록해라. 그랬더니 역사는 객관적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역사를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국정교과서가 잘못됐다.
여러분들은 국정교과서 잘못됐다 생각하십니까?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잘했다? 자신있게 막 말씀하시네요. 저는 50대 50인데. 왜냐면 모든 거는 공간화와 관점이 존재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올바른 역사라는 개념은 과연 올바를까요? 글쎄 안 돼요. 자, 제가 한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동영상이 벌써 올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하나 까겠는데, 자, 이거부터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를 안 당했다면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다른 한테 먹히니까? 또 다른 이유는? 네? 좀 더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한번 해보세요. 뭐 다른 애들 뭐 약한 건 맞는데 일본도 약했잖아요. 청나라도 약했고. 근데 왜 일본은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고 그 일본보다 강했던 청나라와 조선은 왜 실패했을까요? 강력한 왕이 없었어. 강력한 왕? 경복궁 짓고 원납전 발행하고. 그거는 왕이에요. 태국 정책? 멍청해서 뭐 멍청한 것도 틀리다고 보진 않는데, 자, 좀 더 그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조선시대의 경제구조는 뭐였습니까? 조선시대의 경제구조 자급자족, 농경사회죠. 과거 봉건 유럽시대 때도 산업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도 농경이었죠. 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국가라는 건 무엇입니까? 공업국가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막 무기도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이런 공업국가가 우리가 얘기한 소위 얘기하는 근대국가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정치도 떼고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근대국가가 되려면 공장이 필요하죠. 자, 공장을 만들면 누가 필요할까요? 공장장, 물론 필요하죠. 노동자가 필요하죠. 자, 여기서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던 일본 사무라이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하급무사예요. 사카모토 요마이는 다 하급무사입니다. 고급 상위급이 아니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메이지 개혁을 할 때 토지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공업화된 공장식 근대국가를 만드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얘네들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자, 그럼 이제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갑신정변, 갑오병장 다 실패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개화 세력은 젊은 사대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힘이 약했죠. 우리나라 국정을 운영했던 주도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뭐 고종도 있었고 민비 있고 바로 세도가들이 있었죠. 그 세도가들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 누가 있어요? 지주가 있고 노비들이 있잖아요. 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안 돼. 왜? 사대부들이 힘을 잃거든요. 노비를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노동력이 내 땅에 있어야 농사지어서 쌀을 생산하는데 얘네들을 공장으로 집어넣어가는데 걔네들이 찬성하겠어요? 문제는 뭐야? 꼭 왕이라도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를 바꿀 의지가 없었죠. 그냥 적당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되죠. 산업 구조를 못 바꾸면은. 산업 근본적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이게 더 합리적인 설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를 물론 당했겠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 우리나라의 개혁을 주도해야 될 세력들이 기득권자였기 때문에 농경 중심 사회를 공업 중심 사회로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냥 리스크 안 가져가겠다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공장 짓다가 망해? 이 생각이 결국 우리의 근대 국가를 망친 거예요. 그러면서 뒤처지고 하다가 얘들이 확 들어오니까 망한 겁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혁에 실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한말에 나라가 약해져서 이제 막 청나라도 들어오고 난리가 났어요. 막 러시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의병항쟁이 벌어지죠. 이 의병항쟁은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습니까? 네? 뭐 동학도 있는데 뭐라고 배웠어요? 항일투쟁? 아래로부터의 개혁? 지리상으로는 아래인데 얘네들이 90... 신분적으로 아래서부터의 그래요? 우리나라 의병항쟁이 주로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또 저기 함경도나 평안도는 의병항쟁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 비해서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 어디가 제일 많았을까요? 그 다음 어디가 많았을까요? 충청도. 그 다음에 자,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까? 농경지지요. 자, 그러면 그 의병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농민이라고요? 노비가 했다고요? 이런 사회주의자들이 여기 계셨네. 아니죠. 그리고 유림이었잖아요. 99.9% 유림이었습니다. 99.9%. 자, 이 유림들의 의병 항쟁은 조국을 되찾기 위한 투쟁입니까?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까?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의 역사적 해석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당장 저와 논쟁을 하십시오. 너무 따라오지 마시고. 이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저항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시대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고종과 민비와 즉 외척세력과 매간매직으로 너 먹고 잘 먹자 짝짝꿍 관계였는데 여기에 변수 즉 일본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와, 위험하네. 내 밥그릇이 날아갈 것 같네. 김옥균이나 서재필 애들은 제거를 했는데 얘들은 군대가 좀 세네 막 이러면서 막 갖다 붙이고 막 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 과정이었잖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 싸웠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최익현 같은 사람들은. 그쵸?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연락에 다구리 당한 사람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합니다. 그쵸? 못 도망간 놈들은 친일을 했죠. 왜 친일을 했을까요? 네, 일본이 그래서 야 그냥 인정해줄게. 그랬더니 아 그래? 그럼 싸울 필요 없네. 그 게임 종료된 거예요. 이게 박정희 선수의 토지가 그 얘기 아닙니까? 4대부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했더니 그대로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의병 항쟁이 그래도 별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민족 국가를 지키기 위한 어떤 애국심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친일파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까?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제 해석이 맞을걸요? 맞아요. 솔직하게 우리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솔직하게 까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냐? 쪽팔린 역사도 우리 역사니까. 이건 정확히 짚고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만주로 가서 무장 독립 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도망친 사람들은 그 99건씩 그 팔아가지고 이회령인가 하는 분 계셨죠? 차라리 그분은 낫죠, 그나마. 왜? 근데 일단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99칸의 지구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조선 말기에. 청렴하게? 나는 한국만 했는데 와, 어느 날 깨보니까 99칸의 지구가 생기니까 떳떳하지 못해요. 그 사람의 항일투쟁은 조국의 독립입니까? 조선 왕조의 복귀를 위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만주 항일투쟁에 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나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유림이었고 따라간 사람들은 노비였어요. 그 사람들의 산노비. 그렇죠? 산노비들이 총 들고 싸운 거예요. 시다발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제정 러시아에 공작질을 해서 제정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아, 이 새끼 머리 정말 좋은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두 쪽으로 쪼개지면서 러시아의 난민 정책이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군대를 보내서 백군파를 지원시켜요. 그래서 이르크츠크를 기점으로 해서 적군파가 저쪽, 백군파, 그러니까 친일본의 러시아인들을 이 동시베리아, 중앙시베리아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동북아시아를 안전에 먹겠다는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백군파가 전쟁에 집니다. 그래서 밀려요. 하리볼 전쟁에서 또 다굴 당해. 그게 그 마이웨이 가는 영화에 나오는 그거 그 전투예요. 그 일본군 막 탱크에 막 깔려 죽고 하는 거예요. 그 전쟁. 그리고 나서 페테에서 이제 조선으로 후퇴하는 일본 군들을 아작을 낸 전투가 청산리 대첩 봉오봉 전투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느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일본군을 박살을 내면서 독립군들이 자신감을 얻습니다. 야, 이 새끼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길 수 있네.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다음 역사 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청산리 내쳤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유시 참배였지. 자유시 참배 왜 일어납니까? 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야 이제 의병들을 각자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아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누가 대장 먹을래, 누가 부대장 먹을래 이걸 결정하려 자유시에 모여서 뭐합니까? 유림들이 지도자를 했잖아요.
주로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경상도 가봤죠. 또 사색당파가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총격전에서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시 참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탈린은 눈에 가시 같은 백군파를 제거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시베리아까지 소련이 다 장악했어. 청나라 병신됐어요. 그랬고 일본 아장내버렸어요. 하리골 전투에서. 자, 이제 만주서부터 연해주까지 모든 것은 내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오 이것 봐라. 갑자기 조선인들이 하다도 일본군을 개작다를 내네. 이거 안 되는데 시베리아에 나의 위협 세력이 생겼네. 이러는 참에 갑자기 얘들이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디서? 소련 땅에서. 어떻게 한 거야? 야, 내가 정리하게 된 거예요. 이 새끼들 봐라. 국제법 위반. 동작 그만.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의병 지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 노비 출신이었던 의병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련군 편입되잖아요. 적군파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러면서 우리나라 의병 항쟁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항일 투쟁가를 보면 전부 도시락 폭탄, 안중근 빵빵, 개인적인 공격 외에 체계적인 공격은 없어요. 제 이 역사 흐름 맞죠? 이거 누가 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끼리인데도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의 전통이 그대로 독립운동까지 들어가는 거는 왜? 그 지도자가 그 나무에 그가 됐으니까. 조선 말기에 그 썩어빠진 사대부들이 외국에 가서 내가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의병들을 해체시키는 계기가 돼버렸고 그랬고 독립운동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적이 누구였어요? 독일과 일본 제국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소련도 연합국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자본주의였던 미국과 소련은 한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련의 적군파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빨갱이가 아니라 독립유공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 일본이 패하고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자, 해방이 됐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련군이 들어오죠? 소련군이 들어서 김일성이를 북한의 대장으로 앉혀요. 자유시 참변 때 작살나서 들어갔던 의병대들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북한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의병 항쟁이 일어났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소련이 먹었어. 문제는 뭐예요? 의병 항쟁 가장 극렬했던 데가 어디예요? 전라도하고 충청도가 제일 심해서 왜? 농경지대가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지역에도 안동이라든가 이런 평야지대, 농사지을 수 있는 이 지역. 왜? 거기 노비 출신들이 왔잖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얘들이 누구예요? 사회주의자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가 끝나고 바로 냉전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히 역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자 맞아요. 근데 김일성이만 안 쳐들어왔다면 그 사람들도 독립유공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걔들 뭐 했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 일으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6.25 전쟁. 내부에서 반란 안 일으켰어요? 일으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왜 독립유공자들이 대접을 못 받죠? 빨갱이 짓 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거 아주 민감한 우리나라의 근대사예요. 아주 민감한. 그렇죠?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른 역사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바른데요? 어디가 바른데? 근데 그걸 지금 묻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른지 나에게 얘기해봐. 나를 이해시켜봐요. 너희들 6.25 때 같은 민족 배신 때렸지. 그것도 우리 안쪽에 있으면 남한 땅에서 배신 때렸지. 그 앞쪽으로 가면은 니들끼리 싸우면서 김일성이가 탄생하게 되는 원죄를 저진 거잖아요. 자유시 참변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니들 정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거야? 아니면 니들 기득권 위해 싸운 거야? 그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니들 개혁하자고 할 때 니들 방해했잖아. 무엇을 가지고 니들이 우리에게 난 친일반인데 어쨌든 무슨 자격으로 올바른 역사와 친일파를 비난할 자격이 너희들에게 있냐예요. 이거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좌파들한테. 정당하지 못하잖아요. 네? 앞으로 엄청 날리겠네. 어쨌든 간에 정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정당해? 이게 지 잘한 것도 없네.